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제3부 상처와 치유.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백년사, 이번 순서는 제3부 상처와 치유입니다. 일제감정기와 해방 이후의 좌절, 그리고 6.25 전쟁이라는 동족상잔의 비극을 겪으며 한국인들 가슴에 깊은 상처가 남게 됐습니다. 그 상처를 보듬고 치유하며 어루만진 노래들이 전쟁의 트라우마를 씻어내는데 적지 않게 도움이 됐습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그 얘기를 해볼 텐데 먼저 6.25 전쟁의 전쟁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으로 전세를 역전해 1950년 10월 1일 38도선을 돌파해 북으로 진격하던 국군과 유엔군은 중국 인민해방군이 개입하면서 큰 타격을 입었고 급히 후퇴하게 되는데요. 그것을 일사후퇴라고 부릅니다. 박시춘, 유호 콤비가 만든 굳세어라 금순아는 그 유명한 흥남철수를 묘사한 노래로 전쟁가요의 수작으로 꼽힙니다. 노래부터 듣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눈보라가 휘날리는 바람찬 흥남포도에 고개를 놓아 불러봤다 찾아를 봤다 검스나 그대로 가고 기다리고 헤매였다 난간 위에 초생살만 로이었다. 서대장마 모진 서름 바꿔서 살아갈 강들 천지검에 너와 난데 변함이 있어려 그 왕스나 그 생각하고 남북 통일 그날이 되면 손을 잡고 오그려보자 별상한 꽃을 더 좋아보자 현인의 독특한 바이브레이션이 극적인 내용의 가사와 만나면서 당시의 급박하면서도 처절한 상황을 잘 전달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피난민들 입장에서는 난리도 그런 난리가 없었겠죠. 당시 흥남철수에 합류할 수 있었던 이산 가족들은 굳세어라 금순아 가사 한 줄 한 줄마다 피눈물이 배어나온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처럼 혼란 중에 가족과 생이별을 한 채 혈혈단신으로 배에 올라야 했던 사람들도 많았고요. 그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흥남철수 당시에 메르디스 빅토리호를 타고 피난길에 올랐다는 얘기는 너무나 유명하기도 합니다. 네, 그렇죠. 2018년 평양 공연을 했던 가수 강산혜 씨 어머니도 그 배를 타고 피난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죠. 라구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정말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나 이렇게 따뜻한 환대와 함께 오늘 감격스러운 날입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는 선원 50명의 화물선이었는데 당시 배에 라루 선장은 흥남부두에 피란민이 몰려드는 것을 보고 배에 실은 짐을 다 버리고 피란민을 태워서 거제도까지 무사히 실어다 주게 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작은 배에만 무려 14,000명이 넘는 피란민이 타고 있었고 항해 도중에 태어난 갓난아기들도 여럿 있었다고 합니다. 라루 선장은 나중에 선장을 그만두고 수도회에서 성직자로 계시다가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메로디스 빅토리오 이야기는 인류사에 기록될 만한 구조작전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그 메로디스 빅토리오가 많은 사람을 구했고 그 후손이 문재인 대통령이나 강산의 씨 같은 분들인 걸 보면 어찌 보면 이 전쟁이라는 모진 풍파 앞에서 사람의 운명이란 또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합니다. 네, 수많은 실향민 그리고 이산가족들의 사연을 담은 노래가 바로 현인의 굿세어라 금수나가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당시 흥남에서 철수하는 배를 타고 부산과 거제도에 유입된 함경도 지방의 피란민이 10만 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안 그래도 피란민으로 북적거렸던 임시수도 부산은 더 복잡하고 붐비는 곳이 되었고요. 그런데 보통 급히 가족과 헤어지게 될 때 랜드마크, 즉 이 상징적인 장소를 대면서 거기서 만나자고 하잖아요. 네, 그렇죠. 급하니까 생각나는 아는 장소 혹은 유명한 장소를 대면서 그렇게 외치죠. 거기서 만나자 하고요. 그런데 그 당시 많은 피란민들이 이 가족과 헤어지면서 공통적으로 외친 게 바로 부산 영도다리였습니다. 왜 영도다리였을까요? 영도다리가 도계식 다리, 즉 이 다리를 위로 들어 올려서 선박을 통과시키는 방식이어서 평소에도 그 다리 들어 올리는 모습을 보려고 구경꾼이 모여들 정도로 유명한 곳이었거든요. 아, 유명한 곳이니까. 이 가족과 급히 헤어지면서 부산에 대해 아는 것이라고는 이 영도다리밖에 없으니 영도다리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진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부산 영도다리 근처에는 누군가를 하염없이 기다리는 사람들로 북적였다고 합니다. 참 가슴 아픈 얘기입니다. 게다가 당시 부산은 전국에서 모여든 피란민들로 그야말로 미어터질 지경이었습니다. 피란민이 너무 많이 몰려들어서 거주할 주택은 물론이고 먹을 식량도 부족한 형편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피란민들은 하는 수 없이 공동묘지에 판잣집을 짓고 살아야 했고 그게 지금 부산 산동대로 유명한 영주동 같은 동네가 된 것입니다. 피란민 입장에서 피란살이가 녹록지 않았겠습니다. 그런데 부산 사람들이 대단했던 게 이 힘든 상황에서 피란민들을 보듬어 안고 같이 살았습니다. 그렇게 열린 마음이었던 거죠. 그런 피란살이 부산의 모습을 잘 묘사한 노래가 있는데요. 손노원 작사 이재호 작곡의 박재홍이 부른 경상도 아가씨가 바로 그 노래입니다. 들어보시죠. 사십계 단층 징대에 앉아는 나그네 울지 말고 속 시원히 말 좀 하세요. 피난살이 처량스러 동정하는 판잣집에 경상도 아가씨가 애처로 힘은구나. 그래도 대답 없이 슬피 우는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고향길이 들 때까지 국제시장 거리에 담배 장사하더라도 살아보세요. 정이 들면 타관 땅도 내가 살던 정든 산촌 경상도 아가씨가 두 손목을 잡는구나. 그래도 뼈에 맺힌 내 고장이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영도 딸이 난간 위에 조각다리 들어들 안타까운 고향 얘기 들려주세요. 복사꽃이 피든 날 밤 헛소매를 끌어잡듯 경상도 아가씨가 안타까워 우는구나. 그래도 잊지 못할 내 고장이 이북 고향 언제 가려나. 40계단이라는 지명이 나오는데 지금의 부산광역시 중구 중앙동에 위치한 계단입니다. 당시 산등성이에 판잣집을 짓고 피란살이를 하던 피란민들은 이 40계단을 오르내리며 생계를 위해 깡통시장에 나가 돈벌이를 했습니다. 예, 40계단은 그들 피란민의 애환이 어린 곳이었습니다. 40계단을 지나다가 우연히 고향 사람을 만나거나 헤어진 형제, 가족의 소식을 듣기도 했습니다. 이 또한 가슴이 짠한 이야기네요. 지금 40계단에 가보면 아코디온을 연주하는 사람의 동상과 경상도 아가씨 노래비가 서 있고 스피커에서도 경상도 아가씨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40계단은 영화 인정사정 볼 것 없다의 촬영 장소로 유명하기도 하죠. 우리 750만 재외동포 여러분도 혹시 부산을 방문하시면 꼭 40계단에 가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6.25 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953년 7월 27일 유엔군과 북한 사이에 정전협정을 맺게 되면서 포성이 멎고 피난민들은 제자리로 돌아가기 위해 부산을 떠나기 시작합니다. 밀물처럼 밀려왔던 피란민들이 썰물처럼 빠져나간 건데요. 그동안 미운정, 고운정 다 들었던 부산 시민들과 피란민들은 아쉽지만 또 이별을 해야 했습니다. 당시 부산을 떠나는 피란민들의 모습을 그린 노래가 바로 이별의 부산정거장입니다. (1954년에) 발표한 이별의 부산정거장은 호동아 작사, 박시춘 작곡, 남인수의 노래로 제작되었는데요. 노래 가사에 피란살이, 판잣집, 경상도 사투리가 등장하면서 당시 사회상을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별하는데 비가 오면 더 슬프잖아요. 그렇죠. 임시수도라는 말처럼 임시로 살아야 했던 부산에서도 많은 만남들이 있었을 거고 보슬비가 내리는 가운데 벌어지는 이별의 모습은 그야말로 눈물, 콧물 다 빼는 슬픈 풍경이었을 겁니다. 거기에 남인수의 음색이 빠른 템포와 잘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았던 노래 이별의 부산정거장 듣겠습니다.
그 슬픈 부산 정거장 잘 가세요 잘 있어요 눈물의 기적이 온다 한마는 피난살이 서름도 많어 그래도 잊지 못할 판잣집이여 경상도 사투리에 아가씨가 슬피 우네 이별의 부산 정거장 가기 전에 떠나기 전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를 유리창에 그려보는 그 마음 안타까워라 고향에 가시거든 잊지를 말고 한두자 봄 소식을 전해주소서 몸부림치는 몸을 뿌리치고 떠나가는 이별의 부산 정거장 작곡가 박시춘이 그 시절 무척 왕성한 활동을 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 정식 음악 교육을 받지는 못했지만 천재라는 소리가 나올 만큼 재능도 있었고 기타 하나만 있으면 그 자리에서 몇 곡이라도 척척 만들어냈다고 하니까 박시춘은 정말 천재적인 작곡가였습니다. 그런데 박시춘은 일제감정기에 혈서지원 같은 군국가요를 만들기도 했던 친일 대중음악인이기도 하죠. 예, 맞습니다. 그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 부분을 짚고 가야겠네요. 일제는 대중의 사랑을 받는 대중음악인들을 이 앞장세워 그들의 침략을 미화하고 전쟁을 선동했던 거죠. 일부에서는 대중음악이라는 것이 대중들과 밀접한 매체라 친일 행위의 정도에 비해 악행이 더 부각됐다는 변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행적이 그냥 지워지거나 반성 없이 용서받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친일 행위를 한 음악인들은 민족문제연구소가 발간한 친일 인명사전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 기록이 일제감정기의 과오에 대한 반성과 참회의 시작점이 되길 바랍니다. 예, 육군훈련소가 제주도에 있었던 피란 시절 박시춘을 비롯해 대중예술인들은 군예대를 조직해 정부를 도왔는데요. 그 시절 박시춘, 유호 콤비는 피란살이를 했던 섬 제주도의 이국적인 풍광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1952년 섬을 떠나면서 노래 한 곡을 선물하게 되는데 그 노래가 지금 제주도를 상징하고 생수 광고에도 등장하는 노래 삼다도 소식입니다. 제주도의 특성을 따뜻하게 묘사한 신민요풍의 노래죠. 노래 듣겠습니다. 황금심이 부릅니다. 삼다도 소식. 삼다더라 제주에는 돌멩이도 많은데 발뿌리에 걷어챈 사랑은 없다르냐 달빛이 새어드는 연자방앗간 밤새어 들려오는 콧노래가 그성진다 콧노래 그성진다
때는 아가씨도 많은데 바닷물에 씻은 살결 옷같이 기어구나 미역을 떠리까 소라를 딸까 비바리 하소연에 물결 속에 꺼져가네 물결에 꺼져가네 전쟁의 와중에 그렇게 한 지역의 풍물을 아름답게 소개한 노래가 탄생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합니다. 신민요 가수 황금심은 목소리가 꾀꼬리 같아서 일명 꾀꼬리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있었다고 하죠. 그런데 제주도 얘기가 나와서 말이지만 사실 제주는 우리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인 4.3 사건의 현장이기도 합니다. 4.3 사건은 1947년에서 1954년까지 제주도에서 발생한 남로당 무장대와 토벌대의 무력 충돌, 그리고 이어진 토벌대의 진압 과정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된 사건입니다. 지난 2000년부터 시작된 희생자 접수 결과 14,000여 명이 4.3 사건으로 돌아가신 것으로 집계됐는데요. 실제로는 그보다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짐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였습니다. 자, 그럼 다시 우리 대중음악 이야기로 돌아가죠. 네, 1953년 정전협정으로 포성이 멎게 되자 전쟁 기간 동안 살아남기 위해 발버둥 쳤던 사람들은 그제야 비로소 전쟁이라는 무거운 짐을 벗어놓게 됩니다. 전쟁 수행이라는 무거운 짐, 그리고 더 이상 전쟁으로 죽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하는 사람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남겨진 상처, 6.25 전쟁이 우리 한국인에게 남긴 상처는 헤아릴 수 없이 많습니다. 그 상처에 대해서 들어보죠.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장의 이야기입니다. 해방되고 5년여 만에 벌어진 동족 상잔이지요. 세계 역사상 그렇게 비참한 전쟁도 드물었는데 유엔이 16개국이 참전을 하고 중국과 소련이 북한 쪽에 참전을 하고 그래서 일종의 세계 3차 대전 양상을 띠게 된 겁니다. 비록 한반도에서 주역은 남북 두 정권에 소속되어 있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엄격한 의미에서는 세계 3차 대전과 같은 규모의 그런 전쟁이었죠. 그래서 재래식의 전쟁 전투하고는 달리 그 현대 무기, 그 비행기라든가 대포라든가 이런 그 현대식 무기가 동원되면서 남북 간에 희생자가 한 500만 명에 이를 정도로 규모 면이나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나마의 주택이라든가 공장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 파손되고 그래서 우리 국민들은 일제 말기와 거의 진배 없는 그런 굶주림과 병고와 질식과 어려움 속에서 살고 처참한 생활고에 시달렸지요. 돌이켜보면 전쟁은 정말 참혹한 것입니다. 전쟁 기간 내내 죽음은 그 시대를 살아간 사람들의 곁에 늘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생과 사의 기로에서 긴장의 끈을 놓지 못하는 공포가 이어졌고요. 엄청난 민족의 비극 앞에서 모든 사람이 결국 다 피해자이자 상처받은 영혼들입니다. 그 시절에 청춘의 소중한 시간을 잃어버린 사람들의 허망함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에서 소중한 시간이 사라진 것도 그렇지만 중요한 건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야 할 사람이 사라지고 없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다시 문을 연 학교에 나가도 반 이상의 동급생들이 보이지 않았고
끝내 소식이 없고 연락이 두절된 가족과 친지들의 생사 여부도 속이 타들어가게 했을 겁니다. 그 긴 고통의 시간을 위로하고 다독여준 것이 바로 노래였습니다. 이제는 전쟁의 상처를 어루만지는 노래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황정자가 부른 처녀 뱃사공 들어보겠습니다. 낙동강 간바람이 치마폭을 스치며 군인가 놀아보니 소식이 오네. 그래의 사공이면 누가 물하나. 늙으신 부모님 몰래가 모시고 애해야 돼야 너를 져라. 사태를 져라. 낙동강 간바람이 안가슴을 헤치며 고요한 처녀 가슴 물결이네. 오라비 제대하면 시집 보내마. 어머님 그 말씀에 수줍어질 때 애해야 돼야 너를 져라. 사태를 져라. 윤북일 작사, 한복남 작곡의 황정자가 부른 처녀 뱃사공 들어봤습니다. 그런데 이 노래가 슬픈 사연을 담고 있습니다. 1953년 낭랑악극단을 이끌고 전국을 유랑하던 작사가 윤북일이 경남 함안군 대산면의 악양나루터에서 나룻배를 타고 강을 건너는데 뱃사공이 앳된 나이에 처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연을 물어봤는데 뱃사공을 하던 오빠가 군에 입대한 뒤 소식이 끊겨서 오빠를 기다리며 노를 젓고 있다는 거였죠. 그래서 그 사연을 바탕으로 만든 노래가 바로 처녀 뱃사공입니다. 네, 절절한 가사를 가진 노래들은 왜 그렇게 슬픈 사연이 있는 건지. 전쟁에 나갔다가 돌아오지 못한 군인. 어쩌면 한 집 걸러 한 집 골로 그런 슬픈 사연을 갖고 있었을 텐데 참 안타깝네요. 노래 가사는 씩씩한 처녀가 노를 젓는 모습을 담고 있어서 분위기가 밝아 보이지만 거기에 숨겨진 사연은
전쟁을 겪은 모두가 공감할 만한 가슴 아픈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그런데 황정자는 어떤 분이었나요? 황정자는 민요를 잘 부르던 신민요 가수였습니다. 쇳소리가 들어있는 목소리에 박력과 애교가 동시에 느껴지는데요. 처녀 뱃사공으로 뒤늦게 인기 정상의 가수가 됩니다. 그런데 처녀 뱃사공처럼 사라진 가장을 대신해서 집안의 기둥이 되어 상처 입은 가정을 추스르는 여성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전쟁의 피해 당사자면서 이 전후 복구에 팔을 걷어붙인 것도 여성이었습니다. 그렇게 상실감을 느껴야 했던 여성들을 담담하게 위로해주던 노래가 있었습니다. 손로원 작사, 박시춘 작곡의 백설이가 부른 봄날은 간다였습니다. 1953년에 발표된 노래 봄날은 간다는 결정적으로 여성들의 트라우마를 어루만져준 노래였습니다. 일제의 태평양 전쟁에 근로정신대로 징용되고 일본 군 위안부, 아니 성노예로 강제 동원되고 이어진 민족 상잔의 비극에 상처 입으면서 인생의 봄이라는 청춘을 잃어버린 수많은 여성들이 이 노래에 넋이 빠졌고 이 노래를 들으며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노래 듣겠습니다. 연분홍 치마가 봄바람에 휘날리더라. 오늘도 걸음 씹어가며 산제비 넘나드는 성황당길에 꽃이 피면 같이 우고 꽃이 지면 같이 울는 알뜰한 근행소에 봄날은 간다. 새파란 풀잎이 물에 떠서 흘러가더라. 오늘도 꽃편지 내던지며 청로새 딸랑대는 용마차길에 별이 뜨면 서로 웃고 별이 지면 서로 울듯 실없는 흙이야에 봄날은 간다. 옷걸음을 씹어물면서 슬픔을 참아내는 한 여인의 모습이 담담히 그려지는 노래 봄날은 간다. 어떤 기교도 부리지 않은 백설이의 목소리로 불려진 이 노래가 갖고 있는 카타르시스의 힘은 위대한 것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화창한 봄날이었지만 정작 그땐 너무나 고단하고 힘들어서 봄날인 줄 모르고 지나쳤던 것처럼 지나고 난 뒤 가슴에 쌓인 응어리를 풀어주는 처연한 슬픔이 담겨있는 노래. 그렇게 속절없이
봄날을 보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한국인이었습니다. 어느 문학 전문지에서 시인 100명을 대상으로 시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노랫말 조사를 했는데 봄날은 간다가 1위를 했다는 결과가 있었습니다. 천양희 시인은 봄날은 간다만 부르면 목이 메인다 했고, 시인 이승우는 낯선 도시 노래방에서 봄날은 간다고 패러디를 했습니다. 소설가 구효소는 산다는 건 봄날은 간다 노래처럼 중요한 것이 하나씩 없어지는 걸 겪는 것이라 했습니다. 상실감을 안고 사는 모두에게 봄날은 간다가 주는 정서는 일맥이 상통하는 것이고, 이 대단한 노래가 1953년에 발표된 것도 그 시대의 상실감이 너무 커서인지도 모릅니다. 속절없이 지는 봄날의 아픔을 고스란히 전하는 봄날은 간다는 지난 2001년 이영애, 유지태 주연의 동명영화로 히트하면서 이 젊은 층의 정서에 코드를 연결합니다. 네, 사랑이 어떻게 변하느냐는 애절한 물음 앞에 그냥 매정하게 헤어져 한마디를 남기고 돌아선 사람을 부르는 노래는 뭔가를 잃고 눈물 짓는 젊은이들의 상실의 마음을 대변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이 전쟁을 겪으며 사랑하는 사람의 소중함을 뼈저리게 느낀 사람들에게 손석구 작사, 작곡, 송민도가 노래한 나 하나의 사랑은 어떤 아픔을 겪으면서도 지키고 싶은 단 하나, 나의 사랑하는 사람과 가족을 생각하게 했습니다. 송민도의 노래 듣겠습니다. 나 하나의 사랑. 영원히 영원히 행복하게 살고 싶소라는 노래말이
약간 공허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를 절실한 소망으로 노래하는 것부터가 현실이 어떠했는지를 짐작해 합니다. 수십만 명의 전쟁 미망인, 10만 명 이상의 전쟁 고아, 모든 것이 파괴된 폐허 위에 당장 먹고 살 일이 막연했던 사람들. 나 하나의 사랑 노래는 사랑과 행복이라는 인간의 기본 욕구마저 이루기 힘들었던 당시 사회를 엿보게 합니다. 나 하나의 사랑을 부른 송민도의 가성을 사용하지 않는 창법은 왠지 고급스럽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목소리가 예뻤던 미성의 가수들이 많던 시기라 오히려 이 송민도의 허스키한 목소리는 독특한 분위기를 연출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랬군요. 예, 이 트라우마를 극복한 또 다른 노래로 나의 심이 부른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곡이 있습니다. 네, 과거를 묻지 않는다는 말 자체가 관용과 포용의 의미 아니었을까요? 혼란스럽던 시기에 발생한 가슴 아픈 일들에 대한 수습의 차원의 노래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수습의 차원이요? 예, 이를테면 북의 가족을 두고 홀로 내려온 실향민이 이 남쪽의 전쟁 미망인과 새 가정을 꾸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 구멍이 뚫린 가족 구성원이 보완되고 새로운 인생의 이 출발을 하는 시기가 그 무렵이었거든요. 네, 정성수 작사, 전호승 작곡, 나의 심이 노래한 과거를 묻지 마세요가 그런 사회 분위기를 담아낸 노래입니다. 노래 듣죠. 장벽은 무너지고 강물은 훌려 어둡고 괴로웠던 세월도 흘러 끝없는 대지 위에 꽃이 피었네. 이 노래가 1958년에 발표됐는데요. 한 많고 서른 많은 과거를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 가사가 트라우마 극복의 메시지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 당당하지 못한 과거를 가져야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도 부지기수였습니다. 1959년에 제작한 영화 꿈은 사라지고는 최무룡,
문정숙이 주연 배우로 출연한 작품이었습니다. 영화 내용을 좀 소개해 주시죠.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올림픽 금메달을 꿈꾸던 권투 선수가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는데 알고 보니 캬바레에서 술을 따르던 과거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권투 선수는 시리에 빠져 술로 세월을 보내다가 마침내 그것을 극복하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되는 심파의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이 감정이입이 되어 영화에 빠져들었습니다. 어쩌면 그 사연이 나의 이야기일 수 있고 그것이 기구한 시대 상황 때문에 발생한 불행이지만 결국 극복해야 할 트라우마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주연 배우였던 최무룡이 영화 주제가를 불렀는데 그 노래 또한 크게 흥행했습니다. 최무룡이 부릅니다. 꿈은 사라지고. 나무잎이 푸르던 날에 개구름 피어나듯 사랑이고 끝없이 퍼져나가던 젊은 꿈이 아름다워 귀뚜라미 지새 울고 낙엽 흩어지는 가을에 꿈은 사라지고 꿈은 사라지고 그 옛날 아쉬움에 한없이 웁니다.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의 노래인데 왜 이렇게 가슴이 미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힘든 날들을 보낸 어르신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그 난리만 아니었다면 내가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이 전쟁만 안 일어났다면 공부를 더 할 수 있었을 텐데. 더 행복할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움과 원망의 마음. 그 모든 게 트라우마였습니다. 그 시대에 트라우마를 겪었고 그것을 극복한 사람들의 삶은 어떠했을지 김삼웅 전 독립기념관 관장의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지금은 그 트라우마라는 예방 조치도 있고 사후 조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그때는 그런 용어 자체도 없었을 때죠. 그리고 무슨 그 국가의 복지 정책이라든가 이런 것도 거의 전무했던 시절이라 개인사회, 개인들이 그저 앓으면서 일을 하고 노동을 하고 농사를 짓고 탄광에 들어가고 개인 문제로 치부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지금 그 70년이 지난 저는 지금까지도 남아 있습니다만은 피해를 입었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모두에게 스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줬고 그 상처와 아픔은 지금도 남아서 우리 국민들의 정신에 맥맥히 흐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지금은 텔레비전이라든가 영상 매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그때는 라디오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그런 시절이었기 때문에
대중가요들이 아픔을 치료하고 또 그것이 많이 유행도 타고 대표적인 여러 가지 그런 그 6.25 전란기에 불렸던 노래들 또 휴전 후에 불렸던 대중가요들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국민들의 아픔을 치유해주고 서로 간에 북돋아주고 그런 그 역할을 했죠. 그런데 트라우마를 극복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비현실적인 이상의 세계를 이야기함으로써 현실의 고통을 잊는 방법이 있었죠. 그 대표적인 노래가 장세정의 샌프란시스코인데 가사를 들어보면 미국 이야기 같은데 노래의 장르는 희한하게도 띵깡띵깡하는 중국풍입니다. 예, 이 샌프란시스코 가사를 보면 비너스 동상을 얼싸안고 소곤대는 별 그림자 금문교 푸른 물에 찰랑대며 춤춘다 불러라 샌프란시스코요 라는 부분이 있는데 이건 사실 확인을 하지 않고 쓴 가사입니다. 금문교가 나오는 걸 보면 샌프란시스코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비너스 동상은 또 뭐지? 아마도 자유의 여신상을 말하는 것 같은데 자유의 여신상은 뉴욕에 있죠? 현실이 답답하고 힘드니까 가보지 못한 나라, 그저 행복하고 잘 사는 이국의 이야기를 한 건 아닐까요? 막연한 동경 같은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 즈음에 나온 노래 중에 크게 히트한 노래가 또 있는데 금사양이 부른 홍콩 아가씨라는 곡이 있는데 홍콩의 이국적인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별들이 썩은 때는 홍콩의 밤거리 나는야 꿈을 꾸몄고 파는 아가씨 그 꽃만 사가시며 그리운 연난 꽃 꽃잎처럼 다정스런 그 사람이며 그 가슴 품에 안겨 가고 싶어요. 이 꽃을 사가세요. 홍콩의 밤거리 그 사람 기다리며 꽃 파는 아가씨 오늘도 하나 남은 애갈픈 연난 꽃 당신께서 사가시는 첫사랑이면 오늘도 꿈을 꾸는 홍콩 아가씨 눈부신 네온 사인 홍콩의 밤거리 귀걸이 한들대며 꽃 파는 아가씨 이 꽃을 사가세요. 귀여운 연난 꽃 달림 같은 그 사람이 그리워지며 그냥의 이 가슴은 두근거려요. 그 즈음 그런 비현실적인 노래들이 많이 등장한 이유가 아마도 폐허에서 살아가야 하는 가난하고 고단한 현실을 좀 잊어보려는 의도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대중음악 평론가 박성서 씨는 이것을 두고 대중가요라는 매개체를 통해
상상의 나래를 펴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얘기 들어보죠. 예, 그 대중가요는 때때로 그 사람들을 꿈꾸게 하고 또 희망을 안겨줍니다. 일종의 대리만족이랄까 뭐 그럴 텐데요. 말하자면 대중가요란 매개체를 통해서 상상 속의 나라를 펴므로써 서민들에게 꿈을 대신해주고 보다 아름다운 삶이 있다, 이런 것을 각인시키죠. 대중가요 속에는 없는 게 없는, 이를테면 꿈의 공장이자 희망의 나라죠. 어쩌면 대중가요는 이상을 꿈꾸는 사람들의 욕망을 충족하는 대리만족의 수단일지도 모릅니다. 그런 노래가 또 있습니다. 1959년에 발표한 명국한의 아리조나 카우보이라는 노래도 미국 서부 활극 영화에 등장하는 낭만적인 카우보이 얘기인 만큼 이 역시 현실에서 도피해서 낭만적인 이야기로 비참한 현실을 달래보려는 의도가 아닌가 싶습니다. 김부혜 작사, 전호승 작곡, 명국환이 노래한 아리조나 카우보이 듣겠습니다.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광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카우보이 말채죽을 말아들고 역마차는 달려간다. 저 멀리 인디언의 북소리 들려오면 고개 넘어 주막집에 아가씨가 그리워. 달려라 영마야 아리조나 카우보이. 카우보이 아리조나 카우보이 광야를 달려가는 아리조나 카우보이 몰아치는 채축 아래 역마차는 달려간다. 새파란 지평선에 황혼이 짙으면 초록 포장 비춰주듯 조각달만 외로워. 달려라 영마야 아리조나 카우보이. 흥겨운 선율의 아리조나 카우보이는 미국 서부 시대의 한 장면을 묘사한 이국적인 가사로 당시 상당한 인기를 얻었는데요. 얼마나들 공허한 현실을 잊으려 애썼는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시도들 역시 트라우마 극복에 도움이 됐을 겁니다. 낯선 세계에 대한 동경이 힘든 현실을 잊게 해줬을 테니까요. 그렇게 트라우마는 서서히 극복되어 갑니다. 대중가요계의 인적 구성도 서서히 바뀌어가는데요. 가수 명국환은 전쟁 후 등장한 신인 스타였습니다. 1957년에 실시한 인기가수 투표에서 1위가 현인, 2위가 명국환, 3위가 남인수였으니까 명국환의 등장으로 가요계 판도가 들썩였던 겁니다. 이렇듯 가요계에도 다시 신인 가수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세대 교체가 이루어졌고 대중가요 공급에서도 양이 늘고 질이 높아지면서 대중음악이 서서히 정상 궤도로 돌아오게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다시 꽃피기 시작한 대중가요의 르네상스 1960년대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노래로 듣는 대한민국 100년사 제3부 상처와 치유였습니다.